자, 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첫 번째 강의는 AOA라고 하는 걸그룹 아니고요. Assessment Internet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 이게 있어야지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버뷰는 뭐 없고요. 일단 백그라운드 먼저 빨리 할게요. 이게 천천히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되는 이야기고 이미 들으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좀 주마간산으로 훑어 지나가고 하겠습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of Assessment.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이 뭘 이야기하는지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적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그 어세스먼트 관련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책 아티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조금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또 나오네. 네. 그 하면 뭐가 좋냐? 처음에 이제 assessment on the internet AOI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인터넷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는 컴퓨터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다음으로 많이 했으니까 좋은 거 많죠. 그죠? 자동화되고 즉각적으로 반응 있고 여러 가지 문항 타입도 좋아지고 온디맨드로 할 수 있고 이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어세스먼트를 컴퓨터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혹은 어세스먼트 on the internet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디바이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하이퍼 커넥티드 되어 있는 연결성에 강조를 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때는 AOI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애들 이제 저희보다 더 잘 쓰죠, 그죠? 예. 주면 막 디지털 기기 너무 잘 다루니까 애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그래서 이런 어세스먼트 on the 인터넷을 정의를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왜 자꾸 딜리버리만 보냐고. 모니터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딜리버리하고 그 다음에 리절트도 어떻게 분석하고 이게 인터넷이 다 하이퍼 커넥티드 된 곳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CBT는 조금 약하고 그리고 IBT가 인터넷 베이스드 어세스먼트가 조금 더 발달된 개념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AOI를 하려고 하면 Assessment on the Internet을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 이제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하는 게 테스팅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팅 이펙트는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그 테스트 때문에 생기는 바이어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테스팅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threa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practice test effect랑 굉장히 다른 겁니다. practice test effect는 좋은 거고 왜냐면 practice를 하게 되면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가 좋은 거고 이건 나쁜 친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memory effect 같은 경우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가 carry over effect, learning effect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도 learning이 왜 나빠요? 우리는 이제 테스팅 쪽으로 보면 기억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문항을 기억하는 게. 러닝 관점에서는 어때요? 기억을 잘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테스팅 쪽에서는 뭐라고요? 평가를 기억을 잊어줘. 그렇죠? 그 다음에 러닝 쪽에서는 어때요? 그 평가가 컨텐츠니까 기억해줘. 기억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무슨 퀀텀 피직스가 미시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시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측정을 당하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uncertainty는 아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히 바이어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인터넷에서 많이 할 수도 없고요. 밸리데이션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필드 테스트를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걸 하려고 하면 시큐리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좀 가져가서 검증을 좀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가가 인터넷이면 뭐 온 디맨드도 되고 다 되지 않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제 AOI 트릴레마라고 세 가지가 다 좋죠. secure 하면서 valid 하면서 accessible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디맨드가 늘어나게 되면 서플라이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평가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쓸 때 많이 써 버리면 아까 이야기했던 기억하는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많은 사람한테 한꺼번에 공급하기도 어려워요. 타당해야 되잖아요. 예, 타당화도 어렵고 그래서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슬로우하고 expensive하고 accessible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자주 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고위험 시험으로 가고 고위험 시험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거 하나라도 유출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좀 위험도가 낮으면 좀 유출돼도 상관이 없는데 저위험이면 유출되면 큰일 나니까 다시 또 굉장히 inaccessible하고 굉장히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vicious cycle이 계속 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것들이 모두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테크놀로지를 저렴하게 이용하면 박살 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를 잘 이용하는 그룹은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갭을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GPT를 함부로 사용하면 학생들 학업이 깨지잖아요. 그쵸.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래서 정말로 그 테크놀로지가 있다고 해서 과연 격차를 줄이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격차를 더 극대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디바이드가 테크놀로지 때문에 더 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 격차 이런 거는 좋은 말 제가 좀 써놨습니다. 한국말도 좀 번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퍼블릭의 컨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에이 시험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평가 전공하는 사람이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우리가 우리가 불려가고 우리 혼나고 장난 아닙니다. 팬데믹 때문에 또 더 심해졌죠. 시험을 못 치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몇 년간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앞으로 언제 또 이런 상황이 생길지 저희는 모르고요. 그리고 카르텔이라며. 카르텔은 무슨 이권 집단이라 그래서 그래서 어세스먼트 인더스트리가 이 카르텔이 돼 버렸어요. 출제 위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출판사 전부 다 도적들도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 또 한마디도 못 합니다 저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카르텔이라는데. 문학 만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어세스먼트가 학생을 죽인대잖아요. 킬러 문항이라며. 얘 때문에 죽겠다면서요. 예. 아니 근데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 추상적 개념을 사용해야 되고 추론이 있어야 되는 문항은 좋은 문항이라며. 이런 게 좋은 문항이라며. 이런 거 만들라며. 돈 줘 가면서. 그러지 않았나요? 이런 문항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지 않았나? 추론이 되고 직접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물어야지 일반화 능력을 측정할 거 아닙니까?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그럼 또 물수능이라고 그러고 또 쉽게 내면 물수능이라 그러고 동네 북인 거예요, 평가하는 사람들. 막 일만 생기면 우리만 와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셔스 사이클을 어떻게 깰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니터 있고 컴퓨터 있고 단말기 있으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시험 칠 때, 시행할 때, 딜리버리 할 때 내가 단말기로 치냐 페이퍼로 치냐 아직도 그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 발전을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인제 AOI가 아니고 이제 AOA를 이야기할 때가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지식 전승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시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들을 후대로 어떻게 보낼 건가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우린 죽잖아요. 여기 보세요. 멋있는 아저씨인데 엉덩이 빵빵. 아무튼 이 아저씨 죽잖아요.
근데 죽을 때 저기 멋있는 청년한테 죽어가면서 횃불을 전달합니다. 이 횃불이 지식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는 죽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에게 전달해 줘서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계속 유지가 되게끔 하는. 몸은 이미 줬는데 이것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알고 있는 것도 정리해서 줘야 되고 유전적으로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작업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계라고 하면 처음에 머신러리를 컴퓨팅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친구가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잘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리를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왜? 계산을 잘하니까. 그 용도로 처음에 우리 디지털 머신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세상이 확장되면서 단순히 계산기인가 이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컴퓨터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계산기인가? 예를 들어서 훨씬 계산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그림을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100년 전에 지금부터 이제 120년 전에 100년 후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린 프랑스 어느 화가가 그렸나 봐요. 미래학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교수님이 저는 머리는 아직 있지만 책을 갈아 넣어서 전산화시킨 다음에 이 책은 이제 이미 존재하는 아날로그의 지식의 표상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들 있죠. 만든 것을 전산화시켜서 요 학생들한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와이어리스를 생각을 못 했나 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도 있고 뭐 블루투스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요 과정에 있는 이 과정을 굉장히 제가 하고 있는 일 레프리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합니다. 책을 기계에게 갈아 넣어서 기계가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전자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이 과정이 지식공학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rule based 혹은 expert knowledge, expert가 직접 지식의 표상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가 다 스페시파이 해가지고 룰이 뭔지 정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면도 있고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전문가랑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왼쪽에 있는 이 방법이 기본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타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채산성이. 그리고 오른쪽은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머신러닝 베이스드 모형이다. 뭐 방법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쪽은 룰 베이스드다. 뭐 이런 용어로 쓰고 뭐 이쪽은 템플릿을 주로 쓰기 때문에 템플릿 베이스드다. 뭐 룰 베이스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이제 하고 이쪽을 먼저 한 다음에 이쪽을 통합시켜서 하는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론을 하고 있었어요. 이쪽을 하면. 왜냐하면 얘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리터처 리뷰하면서 계속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이쪽 일을 잘 안 해요. 안 했었어요. 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머신러리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머신러리를 뭘로 쓰냐 하면 지식기로 쓰는 거예요. 계산기가 아니라. knowledge로 쓰는 거예요. 이 기계를 뭘로 해야 될까?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나의 지식을 저장하고 지식을 가공하고 지식을 지식의 어떤 표상 같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죠. 얘한테 시켜 먹고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그쵸? 예. 근데 계산을 뛰어넘는 거 리포트를 좀 써봐. 예를 들어서 이것 좀 처리 좀 해봐. 여기서 뭐 좀 뽑아봐. 뭐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다 인지적인 이 지식의 작업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계한테 시키는 아이디어 자체가 knowledge로 쓰는 거예요. knowledge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겁니다. 아무도 안 쓰는 단어인데 왜 컴퓨터라고 부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얘를. 나는 컴퓨팅으로 안 쓰는데 왜 컴퓨터라고 불러야 돼? 그쵸? 사실 우리 컴퓨터 계산기 있잖아. 계산기는 계산기고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뭐 이름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머신러닝, 디지털 머신러닝을 뭐로 본다고요? knowledge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디지털 전환은 뭐냐면요.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피지컬 월드에 있는 것을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멘탈 월드에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 아는 지식들을 또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여기 2, 4분면에서 1, 4분면으로 하고 있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요. 3, 4분면에서 1, 4분면도 가요. 이거는 이해가 돼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절차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구나. 세상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을 보내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이쪽이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 피지컬 월드에서 존재하는 것들도 표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디지털 세상을 보내야지 지식이 되지. 지식이라는 게 이 세상에 대한 피지컬 월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지만. 그쵸. 그는 이것들에 대한 지식도 이쪽으로 가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게 구분이 없어져요. 디지털 월드로 가면 이게 멘탈 월드에서 온 건지 피지컬 월드에서 온 건지 그냥 이쪽으로 넘어오면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파워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넘기면, 열로 넘기면. 그쵸.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식의 전환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평가가 이 지식의 전환을 할 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평가 전공자가 여러분들이 좀 철학적으로 좀 아셨으면 싶어서 좀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우리 컴퓨터 같은 게 나왔어요. 디지털 머신너리. 그쵸. 이거는 이제 메카니컬한 건 좀 다르고 디지털 머신너리가 나왔는데 컴퓨터 같은 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인터넷 모바일 왔죠. 그 다음에 뭐 왔어요? 디지털 이코노미,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쵸? 요즘은 웹3라 그래서 그냥 대세가 될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중간에 저는 디지털 나울리지를 찍고 갈 줄 알았어요. 이게 디지털 나울리지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로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얘가 똑똑하려면 뭘 알아야지 똑똑하죠.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시켜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인텔리전스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도. 근데 이거를 디지털 나울리지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전문가들이 표상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데이터로 만드니까 고급 지식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데이터로 그거 만들어 가지고 고급 지식이 가겠어? 그냥 외우는 거나 됐지. 뭐 챗봇이나 뭐 Q&A나 하고 끝나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AI를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렸었는데 이게 온 것 같아요. 여기가 네 번째 웨이브가 끝나고 이제 다섯 번째 웨이브의 초기를 여러분이 보시기 때문에 이 지금 말하는 AI 웨이브는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ETF를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챗 뭐 이런 거 생성률. 이거 왜냐면 이때도 놓쳤거든요. 컴퓨터 처음 나올 때 인텔 뭐 이런 거 놓쳤어요. 투자 못 해가지고. 예. 아마존 뭐 이런 거 뭐 애플 투자 못 해서 놓쳤어요, 여기도. 비트코인도 뭐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끝나고. 이거 나왔으니까 이건 안 놓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래서 종목 투자 안 하고 분산 투자. 여기 지금 엔비디아 사 가지고 좋다고 지금 웃고 계시는 뭐 선생님 계시는데 종목 투자하지 말고 저 ETF 사세요. 예. 섹터를 투자를 해야지. 온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죽기 전에 못 볼 줄 알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 범용적인 AI를 눈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근데 아주 초기 버전이니까 이게 얼만큼 계속 오래 갈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암묵적인 노잉을 합니다. 폴라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데 암묵적으로 내재적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널 표상이 있죠. 근데 아주 극소수를 우리가 바깥으로 externalizing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재적으로 표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글 뭐 이런 거 있죠. 아는데 우리가 이제 외재적으로 표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human made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사람이 만든 지식의 표상이라고 그래요. 책, 다이어그램, 노트 뭐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 있죠. 지식을 표상하기 위해서 다 만들었고 그것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존재했던 거예요. 이 지식의 표상, 책 같은 거 있죠. 이거 다 전부 다 아날로그 세상에서 존재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디지털 세상으로 보낼 건가에 대한 이슈였는데 이쪽 친구들이 하는 방법론은 뭐냐면 기계를 훈련시켜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기계를 만든 다음에 이 어마무시한 친구를 만든 거예요. 이 지식의 표상을 갈아 넣어서 만든 거예요. 사실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책으로 따지면 350만 권 정도를 학습한 거래요.
뭐 거의 redundancy는 굉장히 많지만 아까 책 갈아 넣는 거 있죠. 예. 저는 이거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책을 갈아 넣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건 알고는 안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가지고는 있어요. 뭔가를 할 잠재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동안 굉장히 implicit 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tacit knowing 하는 것처럼. 근데 뭐가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야, 이 친구한테 뭘 뽑아내니까 이 친구가 이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knowledge inferencing이라고 합니다. 추론을 시켜내는 거예요. 끄집어내 querying이라고도 하고 이 친구를 약간 데이터베이스 같은 형태로 써서 물어보면 답하게 하는 거 있죠. 물어봤는데 답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지식의 표상이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답이 아니라 리포트를 써주네. 문항을 만들어주네. 분석을 해주네. 뭘 해주네. 테이블을 만들어주네. 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걸 이제 딴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다 만들어 다 끝났어 이제 너 뭐하냐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러고 갑자기 이제 뽑아 쓰는 것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adaptive learning은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 여기서는 뭐예요? machine generated. 기계가 만든 지식의 표상으로 문항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학습 자료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다시 러닝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또 성장을 하게 되면 뭐겠어요? 책도 쓰고 뭐도 하겠죠. 그쵸? 그 책을 다시 기계에 갈아 넣고 저장을 하고. 왜? 사람은 죽으니까. 예. 기계는 안 죽잖아요. 전기만 계속 꽂아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계속 축적시켜서 계속 사람을 발전시키게 되는 이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걸 뭐 제너러티브, 어댑티브 뭐 러닝 모델형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를. 예를 들어서. 얘를 뭘 하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학습시키는 이 도구로 사용하자라는 거죠. 그 방법론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Year of Generative AI가 됐습니다. 2023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억을 오래 하실 거예요. 생성형 AI의 원년이 된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 2022년이다, 뭐 19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여튼 2020년도에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어세스먼트가 컴퓨터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는 특정하게 존재를 했고 제가 뭐 인터넷 베이스드 어세스먼트가 좀 다르지 않겠냐 뭐 이러고 있었는데 뭐 페이퍼 펜슬 베이스드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AI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혹은 어세스먼트 on the AI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랑 지금 하는 컴퓨터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는 IBT랑 뭐가 틀려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는 어세스먼트가 large language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파운데이션 모델형으로 놓고 중앙에 놓고 그 위에 레이어를 올려서 adaptive learning application을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이런 general 한 아주 super AI 같은 걸 끼고 예를 GPT 같은 친구를 놓고 그 위에 이제 adaptive learning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친구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형하고 GPT하고 내가 지금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는 어댑티브 러닝 모형인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API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친구들의 용어가 그리고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한테 인프런스 그게 프론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으로 맺히는 것 같아요. 이게 맺힐 때 잘 보셔야 돼요. 결국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다 좋아. 뭐 GPT도 좋고 제너러티브 AI도 좋아. 그나 뭐 하라고? 나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기승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걸로 다 돌아가겠구나라고 저는 본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구경하다 끝나는 거.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고 우리가 좀 기여를 하려고 하면 이 작업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구나. 이래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구나를 해서 지금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이란 걸 만든 거예요.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AI based adaptive assessment, 어세스먼트를 테스팅하고 러닝하고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뭐 딴지 거시려면 딴지 거시는데 딴 데 가서 거시고 제가 그냥 저는 이렇게 쓴다고요. 네. 그리고 formative assessment랑 같은 개념이고 formative assessment하고 assessment as a learning, assessment for learning하고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저는 아시겠어요? 그냥 여기서 쓴다고. 그리고 이것을
assessment on the AI라고 이야기도 하고 adaptive learning on the AI 뭐가 됐든 AOA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AOA assessment on the AI 여러분이 러닝 쪽이면 러닝 컴퍼니면 adaptive learning on the AI라고 하셔도 됩니다. 맞춤형 학습을 AI 위에 올리는 거예요. 위에 올린다 그랬습니다. 뭐 다들 지나게나 다 AI라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 개념은 아키텍처는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중앙에 이 대형 언어 모형을 놓고 그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다 하는 거예요. 어세스먼트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이 대형 언어 모형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이거를 어떤 개념을 아셔야 되면 어댑티브 러닝은 뭐 맞춤형 학습하는 애플리케이션 아실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뭐 제가 아는데 이게 도대체 large language 모형을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쓴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운데이션 모형과 large language 모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뭐냐면 중앙에 GPT 같은 걸 놓고요. 우리가 시스템 디자인 할 때, 디벨롭 할 때도 쓰고요. 써서 하고 우리가 컨텐츠를 생성을 할 때도 이 large language 모형을 중앙에 놓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dministrating 할 때, 시행을 할 때도 이 large language 모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이 large language 모형한테 시켜고 중심으로 하고 피드백을 만들 때도 이 large language 모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모든 전반을 중앙에 large language 모형을 놓고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그게 뭐 테스팅이 됐든 러닝이 됐든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고 하고 나면 어떻고 저쩌고 뭐 말은 이렇게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러면 디자인 할 때만 써도 되고요, 컨텐츠 할 때만 써도 되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시행을 할 때만 써도 되고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또 여러분은 어떤 전략이냐면 디자인하고 컨텐츠를 만들 때만 쓸래, 혹은 컨텐츠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시행을 할 때만 쓸래, 혹은 시행을 하고 분석할 때만 쓸래, 내가 AI를 예를 들어서, 혹은 분석하고 피드백 줄 때만 쓸래, 혹은 3개씩 연결해서 쓸래, 혹은 다 쓸래. 사실은 전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아이디어란 거는 다 연동시켜서 오토매틱하게 하는 게 좋지만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쪼개서 해도 되는데 이게 언제 힘을 받냐고 하면 여러분 동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 다 연결돼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중앙에 하나 놓고 할 때가 제일 힘을 받아요. 왜냐하면 디자인할 때부터 어떤 디자인에서 문항이 나왔고 그 문항을 어떻게 시행을 해야지 분석이 잘 되고 그렇게 분석한 거를 알아야지 피드백을 제대로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끊어지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해요. 어떻게 디자인을 했고 그래서 어떤 문항을 생성을 했고 그래서 그 문항을 어떻게 어드미니스트레이팅 했고 그리고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팅 한 걸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좋은 피드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일로가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설계를 하고 만드는 게임입니다. AOA는 일단 기반으로 하는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중앙에 AI를 놓고 하는 아이디어고 뭐 디테일은 뭐 말로 적은 거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었던 거 있었죠. 뭐 템플릿 만들어 가지고 아까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뭐 AIG 전문가다 뭐 이렇게 하고 나는 AI는 아니고 AIG인데요 뭐 이렇게 하고 살다가 그게 어세스먼트 1.0이었어요. 갑자기 2.0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 그러면 이제까지는 부분적으로 자동화가 있었어요. 그레이딩 자동화도 있고 뭐 템플릿 생성 자동화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narrow하고 silo된 AI예요. 통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랭귀지 모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거, 잡 태스크 어널리시스, 뭐 문항 분석부터 시작해서 리뷰하는 거, 생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놈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범용적인 이 지능으로 전반을 다 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하려면 심볼릭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R을 깔아라, 뭐 파이썬을 해라, C를 해라, 뭐 자바스크립트를 어쩌라. 대부분 심볼릭한 프로그램이었고 저희가 썼던 AI는 자동화는 심볼릭 AI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 없고 프롬프팅을 잘하는 게. 왜냐면 이 친구랑 대화해서 가져오는 게 킹왕짱이니까 그 기존에 했던 프로그래머가 사실 많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프롬프팅을 잘하면 되지. 물론 뭐 다 없어지진 않지만. 그리고 뉴메릭 데이터 위주였어요. 뭐 우리 0일 0일 뭔가 엑셀에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평가하면서 뭘 일을 하잖아요. 누가 줘야지. 그렇잖아요. 데이터가 없는데 뭔 일을 해. 그 데이터는 전부 다 뭐였습니까? 뉴메릭 데이터였어요. 아니면 뉴메리컬하게 바꿨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는 뭐예요, 이제? 뉴메릭 데이터는 당연히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Natural Language 데이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GPT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픈엔디드 프로블럼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것까지 막 이제는 막 아니 문학 만들 때 뉴메릭 데이터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지식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태틱한 컨텍스트에서 굉장히 시뮬레이션 위주로 바뀌고요. 코그니티브 레벨에 우리가 맞췄어요. 옛날에는. 세타 값을 계산해라 뭐 이래가지고 0.2면 0.3인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socially, culturally, linguistically adaptation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줄여서 responsible이라고 합니다. 최현준 교수님하고 이쪽으로 이제 좀 완전히 조금 이제 정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요. 달라졌네 이제. 기계를 가지고 맞춰준다라는 게 우리가 카패시티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난이도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어세스먼트 2.0이라고 하고 뭐 어떻게 좀 정리를 여기 조금 했습니다. 페이퍼 펜슬 베이스드 뭐 AOA가 어떻게 다른지 요소별로 어떻게 다른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테이블을 GPT가 만들어줬어요. 이 테이블을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이 세 개가 있고 이 세 개를 비교해야 되고 AOA의 definition을 주고 AOA는 이거야. 다른 거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른 거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만들어 주렴, 정리를 해 주렴. 그럼 내가 이야기 안 한 것들도 다 알아서 이렇게 요소별로, 크라이테리아별로 세 개가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테이블 만드는 거 우리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large language 모형이 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좋은 거는 뭐 이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다음번 교재가 이 친구를 하는 거예요. literature review를 할 테니까 여러 가지 좋은 기능 때문에 이 친구가 뛰어나게 됐구나. self attention 같은 거. 그 다음에 pre-trained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메인, broad domain knowledge를 가졌고 human feedback을 가지고 강화 학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외부의 어떤 그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돼서 민주화가 됐고 외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API를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일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승전 뭐다고요? Assessment based, AI based assessment 혹은 assessment on the AI는 결국에는 이 파운데이션 모형, large language 모형을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쓴다. 그거를 뭐 슈퍼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친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 프로그래밍이에요. 기계와의 대화, 그걸 prompt engineering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AOA는 원래는 뭐였습니까? 2012년도엔 걸그룹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저도 걸그룹을 알 필요가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죠. 아들내미 때문에 아들하고 이야기하려면 걸그룹도 좀 공부해야 돼요. 좋은 아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뭐. 저는 제가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메리칸 오스 뭐 어쩌고 저쩌고 어소시에이트 이게 유명한가 봐요. 여기 뭐 의대 쪽인 것 같은데 2023년부터는 AOA가 Assessment on the AI라고 기억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야, 이제 AI 기반 어세스먼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이제 시작이니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backward해서 야, 이거 언제 시작됐지? 라고 이야기하면 2023년이라고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한번 접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AOA를 소개하면서 첫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